북한군 파병설은 북한군은 계속 그러는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가 예. 공식적으로 북한군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인정을 했습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아, 예. 인정하고 공격하고 배치됐고 이미 전투가 시작됐다고 몇 번이나 언급을 했는데 예. 그 근거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젤렌스키를 못 믿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 불확실하고. 네. 근데 더욱이 이 우리 말한 소스 중에 하나가 북한이 개입했고 전투에 참가했을 것 같다는 그 보도의 소스 유력한 소스 중에 하나가 한국 국가정보원이나 국정원이나 한국 군 쪽이에요. 그리고 한국 정보기관의 군 쪽인데 거기조차도 구체적인 사실을 확실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판단된다거나, 네, 그러니까 이게 추측된다거나로 보인다거나. 아니 한국 국정원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직접적 레퍼런스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물론 혹시 우리 특수요원들이 그렇죠, 거기 가서 그렇죠. 암약하고 있을지는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 문제고. 그런데 미국조차도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국무부와 미국 국방부 CIA는 발표조차도 예. 그쪽도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니 소리 거기도 듣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인데. 거기도 이렇게 보인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이미 저기 뭐죠? 북한이 전선에 참여해서 뭐 사상자가 나왔다고까지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레퍼런스가 어디예요? 사상자가 나오고 한 거는 전부 다 저쪽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나온 것도 있고 우크라이나 매체가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도 있고요. 예. 얼마 전에 그게 좀 수상한데요. 그 비디오로 이렇게 부상당한 북한군이라고 하는 북한 병사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나왔었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북한군인지 아니면 저기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저기 러시아 시발이 엄청 많은 그 몽골계 민족들이 일부 징병당한 혹은 그 돈 받고 간 사람들인지 아니면 완전히 연출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이 파병됐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전투 지역에 배치되고 어느 누가 교전을 하고 몇 명이 죽고 살고 한 거를 아무도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게 없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의 직접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정보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없거든요. 지금 어떠한 지금 자료도 데이터도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게 많은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에 푸틴이 평양 가가지고 북한하고 이제 그 포괄적 전략적 그 협정을 동반자 협정 그 제4조에 보면은 쌍방 그 군사 공격을 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한다고 모든 지원을 해준다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군사 동맹과 같은 효율을 갖는다는 해석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특히 남북 사이에서 북한이 좀 밀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기술 문제나 군사 문제에 있어서 밀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핵탄두 조립이라든가 핵탄두 대기권 재도립 시의 어떤 그 보호 상태라든가 이런 기술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그 지적은 여러 번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그걸 교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러시아도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보다는 좀 유리하다고 하지만 전쟁 상태고 포탄이 이미 많이 소모했고 그다음에 인원을 보충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군에 손을 내밀 수 있다. 그리고 둘 다 서로 필요가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의 추측을 더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상황, 정황은 있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이 정말 가서 어떻게 싸우고는 아무런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게 근데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재선된 날을 전후해서 이 한국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 방송 그 언론의 보도 상황을 보면 제 느낌으로는 그 전보다 후에 확실히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대한 보도나 발표가 좀 다운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 하면 만약 그게 제가 지금 질문하고 제가 전제로 한 게 맞다면 뭔가 의도가 된 방송이나 발표가 아니었냐.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뭔가 분명히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할 명분을 찾기 위한 어떠한 류의 조치가 아니었는지. 저도 그런 의심을 하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파병까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관련돼 있고 그것이 북한이
그 무기뿐만 탄약뿐만 아니라 병력을 보낼 경우에 한반도 전체의 어떤 안보 상황에 중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거기 더더욱이 상호 군사 조약 비슷하게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꼭 한국군이 파병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우리 국내 상황과 견주 보면은 그때 국내 상황은 정치적으로 특히 집권당이나 정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특검이니 무슨 특히 대통령 부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불거지고 그 다음에 집권당까지도 알력이 있고 막 계속 그게 뉴스에 초점이 됐었는데 그런 상황, 정부 여당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좀 분위기를 바꾼다고 할까, 호도한다고 할까 할 때 흔히 많이 그 사용하는 것이 외부 요인들 아닙니까? 외부 요인들이죠. 위기 위기 요인들. 그런 면에서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적을 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어떤 전쟁 상황이나 혹은 심지어 사람들은 의도된 어떤 북한에 공격 내지는 그걸 통해서 어떤 국지전까지도 유도하지 않은 게 아닌가. 제 시나리오도 그겁니다. 예, 예, 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남북한이 어떤 류의 군사적 갈등이 촉발되면요, 이게 바로 한반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 군사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군사적 갈등만으로도 한국은 삽시간에 안보 정국이 되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남북한이 처음으로 제3지역에서 한반도 외 지역에서지만 직접적으로 교전을 해볼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맞습니다. 이게 한국 정치가 안보 정국으로 갑자기 급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선거만 되면 왜 무장공비가 그렇죠. 내려와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가장 우려했죠. 그것은 네.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그 집권당의 정말 나쁜 의도,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는 네. 그 분명히 국민의 희생이 다대하게 따를 텐데 네네. 그리고 한국이 어떤 준전시 상태나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한국 경제가 엉망이 될 것이고 네. 우리가 수출 국가인데 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이 땅에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할 것이며 네. 그러니까 그들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에 연연하는 자들은 그런까지 일단 그 부차적인 걸 돌리고 우선 자기들 권력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능히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제일- 자기도 나불 그러니까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제일 걱정한 게 그거였는데 예. 말씀하신 자기도 대로 남죠. 트럼프 당선된 이유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 그걸 그렇게 밀고 나가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 아, 되어버렸어요. 이미 그 패는 끝난 거죠. 그 그러니까요. 패는 끝난 상태에 그렇죠. 지금 영태균이 전국을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당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내에 있어서 일종의 전쟁 이용설 혹은 전쟁 분위기 이용설에 매달리던 그런 세력들에게는 오히려 완전히 철퇴가 돼버린 네. 그런 상황 예. 효과가 하여튼 왔다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좀 이성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